전진 참고님께 경배 하루 분독해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이 더 낫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여기 중년 이상 되시는 여러분에게 옛날 젊은 시절에 자기의 상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구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구하고 싶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못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동서양의 누구를 대해서 물어도 그러한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그 자식이 부모된 자기보다도 못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미남 미녀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얼굴이 그 부모의 얼굴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생기고 싶은 대로 생긴 얼굴이라 해도 그 부모에게는 당신의 아기는 당신보다도 더 잘생겼다고 칭찬할수록 그 부모는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란 아주머니의 얼굴이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 아주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야, 그 녀석 엄마보다 몇 천만 배나 더 잘생겼군 하면 좋아합니다. 그건 엄마는 그 아기보다 몇 천만 배 못생겼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듣고 뭐라고? 나보다 몇 천만 배 잘생겼어? 그럼 난 몇 천만 배 더 못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하면서 대드는 엄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어머니는 결과적 존재이지 동기적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집안이 있다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통령인데 아들은 그보다 못하게 될 때는 그런 형태로 몇 대를 가게 되면 그 집안은 점점 망하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는 쥐구멍을 찾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 자식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아버지가 예끼 이놈 하겠느냐, 오냐 그래라 하겠느냐, 후자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71년도 맞습니다. 어떤 부모도 가정의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자기의 후계자를 내세울 때는 자기보다도 못한 자를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자기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를 중심삼고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주권자는 자기 이상의 후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보다 훌륭하고 자기보다도 모든 것을 더 갖추고 있는 후계자가 나오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변천을 초월하여 영원에 가까운 요구요건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전통을 계승한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러한 전통의 상속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보다 높은 가치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세대마다 기존 전통의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그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전통은 항상 자기의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낫기를 열망하는 부모들이 있는 참된 가정에서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가진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여건을 마련해보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며 심지어는 자녀들을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기꺼이 강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나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다가 자기보다 못한 아들, 딸을 낳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상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자동적으로 사랑의 세계는 나타나고 천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부모의 사랑은 만고불변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기본적인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겠습니까? 남자 여자를 중심하는 사랑은 변하는 사랑인데 거기에
태어난 아들, 딸을 중심 삼은 사랑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남녀를 중심한 사랑에서 되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횡적인 부부의 인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종적인 어떠한 흐름의 기원을 통하여서 관계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종적인 그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으로 울려 퍼진 나이로비의 함성,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2008 GPF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의 세 번째 개최 국가는 아프리카 케냐로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수도 나이로비에서 ILC와 ILC는 International Leaders Conference입니다. ILC와 GPF 본행사 등의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인 케냐는 사회주의를 채택한 인근 국가들과는 달리 국민의 70% 이상이 개신교와 카톨릭 신도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으로 유명한 적도의 나라 케냐에서 GPF는 One Family Under God의 비전을 중심으로 조각난 평화의 퍼즐을 다시 맞추는 참사랑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아프리카 전역에 놀라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케냐는 하나님의 이상인 One Family Under God을 아프리카에 실현하기 위해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기독교와 카톨릭을 중심으로 타종교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가정을 중시하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이 정착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인 KBC, 케냐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의 굿모닝 케냐라는 전국 생방송 토크쇼에 GPF가 소개가 되었는데 사회자의 기도로 프로그램이 시작될 정도로 신실한 종교적 문화가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ILC에 참가한 케냐 지도층의 청강 태도와 관심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늦게 참석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강의 내내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여 적극적인 질문도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 주제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케냐 ILC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은 최근 케냐가 겪었던 정치적 위기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정치 모범 국가로서 알려졌던 케냐가 2006년도 12월 대통령 선거 후유증으로 종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수백 명이 목숨까지 잃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대선에서 70%의 개표가 완료된 시점에서 야당 후보가 현재 대통령인 키바키 대통령을 100만 표 이상으로 앞서고 있자 갑자기 개표 과정에서 개표 방송이 중단되고 3일 후에 정부는 현 대통령이 연임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케냐의 정치적 혼란은 바로 그 순간부터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을 수습하고 그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아프리카 인근의 국가 정상 등 많은 지도자들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 라일라 오딩가, 이 오딩가라는 야당 대통령 후보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사태 수습의 조기 종결이라는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그는 케냐의 제1야당인 오렌지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인물로 케냐를 하나님께 바라시는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투입해온 인물입니다. 일찍이 참부모님의 UPF와 GPF의 비전인 One Family Under God의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한국에서 개최된 2006년 참부모님의 ILC에 처음 참석하여
평화대사로 임명되면서 여러 번 그 후 ILC에 참석하여 참부모님의 사상에 많은 감동을 받은 케냐의 최고 인기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는 원 패밀리 언더 가시야말로 자신의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핵심 비전이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케냐의 국무총리로 임명된 다음날 UPF 특사로 파견된 타머스 월시 사무총장과 지선 케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 바로 문 총재님 양이분의 가르침이 컸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케냐 GPF는 갑작스러운 정정불안으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갔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로운 지도자가 아벨적 지도자의 자리에 바로 서게 됨으로써 대승리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별도로 준비된 장소에서 있었던 문현진 회장과 오딩가 총리의 회담에서 문 회장은 케냐와 아프리카를 대표하게 될 준비된 지도자 한 분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탁월한 설득력을 발휘하여 나이로비강 청소를 주제로 얘기를 하던 중에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가난한 나라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듯이 케냐도 이 GPF의 비전을 중심하고 철운을 타고 나간다면 나이로비강의 기적과 함께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고 잠든 유럽까지도 깨울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여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2008 케냐 GPF의 본 행사는 케냐타 국제회의장에 위치한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시작 수시간 전부터 온 집안 약 2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선체로 행사 전체를 참가하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디어 및 방송 매체를 통해 전국에 알려진 GPF 관련 홍보도 커다란 효과를 얻었으나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선전 및 홍보 수단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GPF의 비전과 희망이었습니다. 국민적 우상이기도 한 라일라 오딩가 총리 부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보의 댄버리 대회에 초청을 받아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그 일정을 취소하고 GPF 행사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환영사를 통해 참부모님과 문현진 회장 그리고 GPF의 비전에 관한 자신의 감명 깊은 간증을 참가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순간은 현직 총리가 많은 매스컴이 취재를 하는 와중에 전 청중 앞에 문현진 회장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문현진 회장은 강연에 앞서 수상 부부의 손을 마주잡고 함께 춤을 추며 무대 끝까지 행진도 하고 낯설은 청중들을 한 번에 사로잡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시작된 연설의 서두에서 오딩가 총리야말로 제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GPF 참가자에게 가장 정중히 소개한 최초의 국가 수반이며 오늘은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청중들과 첫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문현진 회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 참 아버님에 대한 삶을 증거하고 그분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신 문선명 목사님이라고 소개했으며 청중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케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화를 갈구하는지는 강연이 진행되는 내내 보여준 청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멈추지 않는 박수갈채로 인해 부득이 10여 차례 강연을 중단하고 청중들이 다시 조용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우리의 평화대사인 오딩가 총리와 현 대통령 키바키 대통령이 화합으로 평화를 이루어낸 것은 케냐의 위대한 리더십과 케냐 정신의 승리라고 말씀하여 케냐인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본 2008 케냐 GPF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하고 계시냐를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GPF 본행사가 시작되자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구름이 행사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컴컴해졌습니다. GPF 행사 진행자들은 물론 참가자들 모두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문현진 회장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세차게 불던 강한 바람이 조용히 멈추면서 비구름이 행사장으로부터 지나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우리 케냐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이며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문현진 회장의 연설 당시 발생한 자연현상에 참가자들은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GPF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며 인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비전이라면서 자신의 참가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참석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한 케냐의 육상 선수들이었습니다. 케냐는 마라톤이나 장거리 육상의 강국으로 그동안 올림픽에서 여러 차례 금메달을 석권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남녀 마라톤을 비롯 3000m 달리기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육상 선수들이 GPF에 참가해 준 것입니다. 케냐와 인접한 국가들은 정부 강요를 비롯한 국가 주요 지도자들을 케냐 ILC와 GPF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2008 케냐 GPF의 성공 소식들이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까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ILC와 GPF를 개최하고 싶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 케냐 GPF가 케냐 국민은 물론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 호응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GPF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위하여 사는 삶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대중 계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케냐에서는 오염이 심각한 대로 심각해져 있는 나이로비 강을 청소하는 대대적인 봉사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들이 참가를 했고 특히 케냐 청소년들은 위하여 사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의 특별한 은사로 일본의 간부 약 26명을 인솔하고 케냐를 방문하고 돌아온 임도순 회장은 말라리아와 암 등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케냐 국가메시아로서 활동하던 지난 10여 년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이번에 현지님께서 가셔서 10년 노력의 꼭지를 완전히 따셨으며 국가복귀의 물결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GPF를 통해 보여주셨다고 일본 지도자들의 앞에 간증했습니다. 전임 도쿠노 에이지 회장이 준비해왔던 아프리카 GPF를 지난 5월 18일 취임하자마자 인계받아 큰 행사를 대승리로 이루어낸 지선 신임 대주회장의 감회 또한 남다랐습니다. GPF 개최지를 놓고 많은 멤버가 있는 콩고와 기반이 없는 케냐를 놓고 고민 끝에 더 큰 도전을 위해 어려운 케냐를 최종으로 선택한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비록 케냐가 식구 기반은 작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단합되어 있고 대주본부가 위치한 중요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지선 대주회장은 정성의 기대를 쌓기 위해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고하던 60명이 넘는 국가회장 및 공직자를 소집하여 40일 원리수련을 실시했으며 나아지는 대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식구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 깊은 심정으로 일관하고 GPF의 비전을 중심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움직였기에 이와 같은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빈곤과 기아, 분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대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평화에 대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그 어떤 대륙의 사람보다도 더 깊고 간절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산산조각이 난 평화의 퍼즐을 맞추려고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종 차원에서 세계 평화 건설을 위한 노력은 하나의 비전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GPF의 비전은 오늘날 인류가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는 비전이라는 사실을 GPF의 행사가 각 대립별로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현진 회장은 9월 1일 새벽 케냐 GPF의 승리를 하나님과 참고님께 돌려드리는 축승의 행사를 현지 식구들과 기념한 뒤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9월 9일 예정된 몽골 GPF에 참석하기 전 어머니 나라 일본에 들려 11월 15일로 예정된 일본 GPF의 준비 상황을 총점검하고 일본의 지도자, 식구, 평화대사들에게 GPF의 열정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몽골 GPF를 비롯한 2008년 GPF 행사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어 2013년 천일국 완성을 향해 선기가 비약할 수 있도록 통일가의 모든 지도자들과 식구님들의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